불가리아 배드민턴 선수의 사연입니다. 북적거리는 서울의 큰 대로변에 위치한 무인마트 앞 안에서 평화롭게 장을 보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평화롭지 않아 보이는 외국인 여성들이 보입니다. 그녀들은 이건 차별이야 차별. 말도 안 되는 나라. 그냥 돌아가자고. 짜증 섞인 소리를 내며 점차 그녀들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곧 이어 외국인 여성들은 무인마트의 문을 세게 치고 밀며 거칠게 항의하는 듯 보이는데요. 결국 그녀들에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그녀들은 마트에서 결제도 하지 않고 나가는 한 남성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 주부 배드민턴 팀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운동에 재미를 붙여 아마추어 선수로 대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몇 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저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배드민턴 팀에서 선수로서 우수한 성적이나 기록을 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은 직장인팀, 주부팀처럼 일반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대표 이외로 아마추어 선수팀들이 가장 활발하게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전성기의 선수들만큼 미치지 못하겠지만 아마추어 팀 실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경기가 개최되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서야 국제대회들이 여러 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나 우리 팀 모두가 국제대회는 실력 검증도 할 겸 새로운 나라도 방문할 겸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번 국제 경기 일정표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일주일 동안 한국의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40개국 이상 총 10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쇼핑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홍콩에서 이번 대회가 열렸으면 하면서 내심 기대했는데요. 한국이야 뭐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음식이나 전자제품이 유명한 거야 알고 있었죠. 요즘 K 콘텐츠로 인해 한국의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부들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이후 몇 주간 한국에서 열릴 시합을 준비하며 우리 팀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곧 며칠 후면 비행기에 타는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저희 집 거실에 캐리어를 펼쳐두고 한국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의 딸 마리아는 그런 저를 보고서도 휴대폰만 볼 뿐 아무것도 묻질 않았어요. 사실 아이가 10대 후반이 되면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붙이려 해도 휴대폰으로 무언가 보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려서 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서운한 마음이 많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늘 미안했죠. 남편이 다가와 한국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좀 꼭 사다 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의 대화를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엄마 한국에 간다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라며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본인도 데려가라고 했죠. 큰 기대가 없는 저와 달리 마리아는 한국에 꼭 가고 싶었다며 자신과 친한 친구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 가봤는데 본인만 못 가봤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죠. 아이가 크고 나서 이렇게 애기처럼 떼를 쓰는 게 워낙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대회 때문에 잠깐만 가는 거야. 그런 작은 나라에 그리 오래 있을 생각이 없거든이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엄마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엄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라며 휙 자신의 방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딸은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날까지 본인을 데려가지 않을 거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면서 정말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본인의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나 우리 팀의 대부분 선수들은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불가리아는 국토도 작지 않은 편이고 유럽에서도 아주 중심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여유로운 나라죠. 산도 많고 녹지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봐도 아주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보다 발달하지 않았을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 시합을 하러 가야 한다는 소식에 투덜거리며 의문을 표하게 된 거죠. 불가리아는 영어 알파벳의 기초가 되었던 슬라브어의 근원지라는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면 러시아, 체코,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등 다른 슬라브어를 배우는 것들도 아주 쉽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팀도 다양한 국가의 언어가 가능하죠. 언어는 모든 문화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어들의 주요한 뿌리가 우리나라에서 왔고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라는 것이 저는 늘 자랑스러웠어요. 불가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도
여러 국가의 말들도 배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 소통에 능통한 편인데 한국어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관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야 어려움이 없을 텐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갑갑하더군요. 우리는 젊은 세대들처럼 빠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번역기를 이용하지도 못하니까요.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팀 모두는 공통적인 걱정들을 안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린다는 공항은 인천공항이라는 곳이더군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짐을 찾으며 입국 심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인파 속에 하마터면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유로운 문화고 어딜 가나 인파가 몰리지 않고 한산한 느낌이 드는데 반해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공항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JFK 공항에 내렸을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적응이 어려웠죠.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우리는 자동문을 지나 공항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짐을 잃어버릴 것 같아 우리 팀 동료가 말했죠. 저는 더 꽉 잡아 짐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라 대답해줬습니다. 우리 팀이 타고 갈 버스에게 도착했다고 연락했으니 버스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해서 커피나 마시며 공항 한쪽으로 가 휴식을 좀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내부에는 난생 처음 보는 모양의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한두 대가 아니었고 심지어 모두 같은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 사는 미래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았죠. 독일이나 네덜란드 공항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지만 한 대, 두 대 정도였을 뿐 이렇게 많은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해 사진을 찍어두고 이것저것을 클릭해보자 싶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가장 눈에 띄었던 로봇은 하트, 눈을 한 귀여운 동그란 로봇이었는데 여러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정말 귀여웠죠. 그 로봇의 이름은 에어스타라고 하더군요.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공항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귀여운 얼굴은 360도로 회전이 되기도 했고 커다란 터치 화면이 달려서 그곳으론 공항에 대한 안내, 그리고 길찾기 여러 기능을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어서 주부인 우리도 작동하기 쉬웠습니다. 어디가 혼잡한지까지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길을 모르면 앞장서서 안내를 해줘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는 카페를 갈 때 이 로봇을 이용하기로 했죠. 기특하게도 에어스타는 우리가 말을 걸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환이 됐는데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더 깜짝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로봇이 사진을 찍어드릴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정말 신기한 그 광경에 신나게 사진을 찍었더니 기특하게도 그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전송받을 수 있었죠.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뭐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게 놀랄 따름이었어요. 한국의 전자제품들을 우리 팀에서는 다 가지고 있긴 할 정도로 그 성능이 뛰어난 것도 알았죠. 근데 이 정도의 최첨단 기술을 경험하고 나니 마치 몇 시간 전 우리나라에서 온 우리가 과거에서 온 기분이 들더군요. 여러 버튼을 눌러보자 공항의 규모가 그 정도 큰지 몰랐는데 약도로 한눈에 보니 더 놀랐습니다. 그 약도에는 마트도 마련되어 있었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주부인 우리들에겐 더 필요한 곳들이었죠. 게다가 키즈를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팀에 있는 다른 선수들도 아이와 오면 좋았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라 아이부터 생각나는 건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 옆을 돌아다니는 다른 모양의 로봇도 발견했어요. 그 로봇의 이름은 에어포터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사람들의 짐을 운반해주는데 그것도 항공권을 인식해 정확히 가야 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해준다고 했죠. 평소에 장을 보고 짐을 많이 들고 다닐 일이 많은 우리 주부들은 열광했어요. 이건 꼭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로봇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었죠. 로봇 구경을 이만 마치고 에어스타의 안내에 따라 커피를 사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맙소사 거기서도 로봇이 있더군요. 직원은 제조한 커피를 로봇 서랍에 넣는 걸 목격했습니다. 주문 음식을 넣은 그 로봇은 저 멀리 좌석에 앉아있는 손님한테 다가가 서빙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우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지불한 자신의 음식을 누가 가져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우려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주문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눌러야 아래 서랍이 열리며 배달된 음식을 꺼낼 수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셔갈 때쯤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경기장과 가까운 숙소로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을 위해 연습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하루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서울의 백화점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호텔 프론트로 가자 직원분이 친절히 도와주셔서 택시를 타고 백화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저녁이 된 시간이라 인파가 없어졌겠구나 했지만 한국은 어딜 가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는 명품관 구경을 하고 싶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한국어를 쓰는 사람보다 각종 외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관광객이라니 딸 마리아의 말처럼 정말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무지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하러 홍콩을 가면 좋겠다고 한 저희들의 생각을 뒤집을 만큼 그곳엔 없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만 콜라보해서 나온 한정 제품들도 많았죠. 여러 매장을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워낙 다른 여행객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가까스로 한 매장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솔직히 모두가 적잖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아시아 그리고 한국은 전자제품 건강한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강한 스매싱을 날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이 시간이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길거리에 활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젊은 시절 가졌던 그런 뜨거운 마음이 꿈틀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 순간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늘 조용하고 느긋한 데 비해 한국은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곳 같았어요. 저는 이 점에서 무언가 딱 가슴속에 들어온 것처럼 형용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호텔로 돌아가 룸 서비스를 시키자고 결정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프론트의 메뉴들을 한번 문의했죠. 먹고 싶은 음식이 없었어요. 저녁이라 그런지 간단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야채를 많이 먹는 편이라 신선한 야채를 즐기고 싶었죠. 샐러드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러자 직원분께서는 조금만 나가면 무인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배달로 하실 거면 20분 안에 도착할 거다 라며 말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배달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리며 있자 그분이 메뉴를 골라주면 주문을 해주신다고 했고 계산은 만나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숙소에 올라가 돌아가며 샤워부터 했습니다. 벌써 딩동 소리가 들리더니 음식이 도착했다는 말에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껏 먹어본 샐러드 중에 아마 가장 맛있었던 한 끼를 먹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몸을 풀고 연습을 마친 후 식사 메뉴를 또 정해야 했어요. 주최 측에서 우리 입맛에 맞을 메뉴들로 추천한 양식 레스토랑들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는 가볍게 먹는 게 좋아지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시합 시기이기도 해서 체하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한 야채와 유제품을 사기 위해 어제 직원분이 말해주신 무인마트로 가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여행을 갔던 여러 국가들에서도 무인 매장은 몇몇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날로그에 더 익숙한 우리 나이대 사람들에게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싶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국 무인마트를 들어갈 때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경기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마트가 그곳이라고 하니 가게 된 거였습니다. 이왕 해야 하는 거 그냥 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요. 직원분이 말해준 매장을 찾았고 우리도 성큼성큼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매장으로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들어가야지 하고 그들이 들어간 행동 그대로를 따라했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우리에게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저희도 무인 매장을 한 2번 이상은 이용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새벽이 아니고서야 문이 안 열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다시 뒤로 갔다 앞으로도 가봤고 이 자세 저 자세를 다 해봤지만 여전히 문은 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문을 누르고 흔들어도 봤지만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한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차별이야 너무해. 배도 너무 고픈 데다가 시간도 없는 우리의 짜증은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화가 났죠. 그냥 가자며 돌아서려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 들어갔던 한국인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직원일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문을 세게 쳐서 고장났나? 우리가 고장낸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순간 걱정이 앞섰죠. 저는 우리가 불가리아 사람이라 그런 것 같다 이제 돌아갈 거니 신경 쓸 필요 없다 말하고 재빠르게 팀원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가려 했죠.
그러자 그녀는 우측에 있는 키오스크에 QR코드를 찍어야 문이 열린다고 설명해줬죠. 그녀는 처음 하면 누구나 다 어렵다며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줬고 화면을 터치하자 몇 명이 입장하는지까지 체크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녀가 알려준 방법으로 우리의 코드를 찍고 나서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재빨리 제품을 골랐어요. 정말 신선한 음식들이 다양하게 가득 있었죠. 거기엔 인공지능으로 말을 하면 제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더군요. 한국은 모든 곳이 최첨단 기술과 결합된 곳이었어요. 제품을 다 고르고 나가려는데 더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계산하는 곳이 없었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나 다시 제자리에 두고 가야 하나 하며 망설이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그냥 제품을 들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어느 나라나 무인마트면 다 저렇지 생각이 들었어요. 헌데 알고 보니 그냥 들고 나가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무게 센서를 이용해 제품을 선별하고 입장할 때 핸드폰으로 등록한 저의 결제 수단으로 자동 계산이 되더군요. 우리가 매장에서 나가자 바로 영수증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이 매장을 정말 자주 이용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한국 일정은 끝이 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 다시 찾은 인천공항은 반가운 로봇들이 그대로 반겨주고 있었죠. 있어 무거웠는데 짐도 옮겨주고. 한국에 도착한 처음부터 다시 헤어지는 끝까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나라였어요. 우리 팀은 다시 돌아와서 조용한 불가리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열정이 넘치던 한국의 도시가 그리울 때가 많더군요. 그 생동감은 제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 딸과 둘이서 한국을 한 번 더 가볼 생각입니다. 서먹해진 우리 사이에 그간 못 쌓았던 추억도 만들면서 에어스타가 찍어주는 우리 둘의 사진도 또 남기고 말이에요. 다음은 이태리 학생들의 사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 개찰구 앞, 저마다 갈 길이 바빠 보이는 인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인파 속 한 개찰구 앞 짜증이 가득 섞인 표정들로 무언가로 계속 개찰구 기계를 두드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개찰구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며 괴이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계속되는 그녀들의 행동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상한 듯 그녀들을 주시하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떤 행위는 그녀들의 이상한 행동을 신고하려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네요. 급기야 뒤에 있던 사람이 그만 이라며 큰 소리를 내는데요. 그녀들은 태어나 처음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그것도 한국으로 왔다는 고등학교 소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학여행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많이 이상한데요. 도대체 이 괴이한 행동을 하는 그녀들은 대체 누구이고 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10대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인생의 첫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말이죠. 그때 경험했던 것들은 저의 10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었는데요. 우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게 된 이번 수학여행은 시작부터가 그리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할 정도의 인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흔히들 단체로 가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번 한국으로 가는 수학여행은 한 반도 안 되는 인원 정도로 가게 됐죠. 왜 그런 거냐고요? 사실 저희는 로마 청소년 클라이밍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불과 얼마 전에 끝이 났죠. 정말 기분 좋게도 우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뛸 듯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높여줘서 고맙다며 어떤 걸 가장 원하는지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물어보신 거기도 했고 분명히 원했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시니까 딱히 대답은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고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가장 부러웠던 건 바로 추억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시간이 운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에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워낙 기존에 하던 운동량이 적은 게 아니다 보니 실력 면에서도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상도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하고 혹시 부상을 겪은 경우에도 부상 부위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다른 훈련이라도 하는 편입니다. 근육 같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 친한 사람들이 많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과는 교류할 기회나 접점이 없어 인사 정도는 해도 특별한 경우 빼곤 절친한 친구들은 없는 편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예체능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서 사귀게 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대부분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석하지만 클라이밍 주요 대회들은 또 매년 같은 기간에 열리는데 그 기간과 수학여행의 기간이 매번 겹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팀은 단 한 번도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고 추억을 쌓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운동부들은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승이라는 성과를 가져온 우리 모두에게 수학여행을 보내주신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팀과 몇 일씩 몇 주씩 다른 곳에 머물며 다른 지역, 해외도 다녀와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시합이나 대회 같은 행사를 위해서 혹은 훈련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수학여행으로 우리가 다 같이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단, 교장 선생님이 보내주실 수 있는 해외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학교와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는 학교가 바로 한국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홈스테이 서비스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때문에 안전이나 신뢰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기에 저희 부모님들도 흔쾌히 허락하셨죠. 우리 팀은 짐을 싸면서 모두 기대에 부풀었어요. 특히 우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또래의 친구들과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들떴죠. 저희가 상상하기만 했던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또 다른 나라의 친구라니 얼마나 재미있는 경험일지 생각만 해도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숙식도 해결이 된다고 하셔서 가기 전부터 한국식 식습관인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며 한국 수학여행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비행기 속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는데 전혀 안 피곤하더라고요. 기대하고 기대하던 한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수속을 통과하고 우리 팀 담당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움직였죠. 저희는 시합을 다니면서 단체 버스를 하도 많이 타고 다녀서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만은 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의 대중교통들을 이용해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로 연결된 곳은 짐을 가지고 다닐 때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당연히 공항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울을 여행 다니면서 보니 모든 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당연하게 있는 걸 보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서도 이용하기 어렵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인천공항 지하철역에 처음 갔을 때 겪었던 이야기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사야 하는데 역무원이 안 보였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계로 사기 때문에 그럼 기계로 사자고 이야기했죠. 현금을 넣는 곳에 환전을 한 한국 지폐를 넣었는데 주머니에 넣은 채 비행기를 타고 온 탓인지 꼬깃꼬깃 너무 많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폐가 기계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시작부터 난관이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비상시 사용하라고 주셨던 카드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닌 동선에 방해가지 않도록 한쪽으로 피해 가방 속 카드를 찾아보기로 했죠. 처음 방문하는 나라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지를 대비해 아주 안쪽에 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팀 친구들은 그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들이 야 카드 필요 없겠다 전화기를 대면 되네 하는 거였어요. 친구가 말하는 곳을 쳐다봤더니 한국인들은 시계 혹은 전화기를 입출구에 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이나 애플페이도 우리나라에서 간혹 사용하는 사람들을 본 적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에서도 저렇게 활발하게 이용하는 광경은 처음 본 거였죠. 우리는 일단 우리도 가능한지 보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고 똑같이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관찰을 하고 그들처럼 스마트폰을 개찰구에 가까이 가져갔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삑삑 소리를 내며 지나가더군요. 휴대폰으로 아무리 눌러봐도 우리 휴대폰에선 삑 소리가 나지도 않고 아예 기계가 반응이 없었죠. 우린 혹시 몰라 다른 개찰구에 대보고 또 다른 곳에 대봤지만 안 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해프닝 같은 기억이 됐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 이상해 보이는 우리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하나, 둘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우리를 보고 멈춰서기도 했죠. 그만 선생님이 우리에게 선생님 개인 카드를 건네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모두 손을 저으며 극구 사양했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교통비를 생각해보면 부담스러운 금액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그렇게 찾았던 영무원분이 나오셔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하셨죠. 아까 길 가다 멈춘 분들도 알고 보니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괜한 오해를 했던 거였죠. 저희는 다행히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 영무원분은 웃으시며 그건 휴대폰에 결제를 등록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남자분이 휴대폰에 등록을 해준다고 말했지만 창피한 마음에 그냥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고 우리는 드디어 다른 사람들처럼 지하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티켓 가격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시설을 봤을 때 그 위압감 때문에 모두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을 내겠구나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망했던 방금 발생한 일은 잊고 우린 여행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하나씩 찾아가고 알아가며 움직이는 여행은 정말 신나더군요. 선생님도 그런 우리를 흡족하게 보시면서 우린 정말 설레는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역에 내려야 했어요. 말씀해주신 주소를 찾아가기엔 그리 멀지 않았죠. 허기도 달랠 겸 잠시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매장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가가 보이는 맨 끝 자리로 골랐죠. 앉아서 거리로 걸어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모두가 바빠 보였어요. 어디론가로 모두가 향해 가고 있었죠.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자리로 가져다 준다고 하셔서 우리는 앉아 있었는데 추가로 음료수를 더 시키려고 했는데 환전한 돈을 다 써서 그냥 참기로 했죠. 그런데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테이블 빼고 그 아무도 현금을 내서 계산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플라스틱 카드를 내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저희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날로그와 이런 최신식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도기 같다고 할까요? 한국처럼 보편적으로 기술을 실생활에서 이 정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관광객들이나 얼리어답터 정도만 사용하는 걸 봤었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광경들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볼 시간도 없이 훈련에만 매진하고 집에 가면 쓰러져 잠들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화권에서 그들의 일상을 보는 것들은 모든 게 흥미로운 경험이었죠. 저희는 드디어 숙소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쇼핑몰인 줄 알았는데 그곳은 쇼핑몰이 아니라 주상복합형 아파트라고 부르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생각했던 보편적인 스테이를 하는 집과 너무도 다른 시설에 우리는 들어가기 전부터 신이 나 펄쩍 뛰었습니다. 내부는 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파트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가에는 없는 게 없었죠. 뭐든 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곳들이 한 번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고서 여기서만 있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숙소는 서울에서도 아주 번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차도 사람도 버스도 높은 고층 빌딩들도 정말 많았죠. 뉴욕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뉴욕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 다니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악취는 조금도 맡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반해 뉴욕은 악취, 반려동물들의 대소변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제가 상상하던 로망과 많이 다른 기억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아무튼 한국은 모든 것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모든 도로가 깨끗했고 도로에서 불법 약물을 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를 친구들과 걷고 있으니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마저도 모든 게 낭만적으로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고대하던 홈스테이 집 문을 열자 한국인 친구들이 밝게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한국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봐오던 메이크업이나 아이돌 같은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투명하고 뽀얀 피부에 다들 서양인인 우리들보다 키가 커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연습하고 준비해간 인사를 했습니다. 부족했던 어눌한 발음일 텐데 그 친구들은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할 수 있으니 영어로 하자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번역기 없이도 외국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우리와 동갑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체능을 하지 않는 평범한 공부를 하고 대학생을 꿈꾸는 소녀들이요.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친구들과 인연이 되어 만났다는 것에 이번 여행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우리에게 가보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희는 우리가 이곳저곳을 공부하고 왔고 심지어 젓가락까지 연습해봤는데 해보니 너무 어렵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학교와 일정이 있으니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고 단 너무 늦게 오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다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에게 뭘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별로 대답할 말들이 없었죠. 딱히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지내질 않았거든요. 저희가 망설이고 있자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줬어요. 한 명은 춤을 좋아했고, 한 명은 K-팝 아이돌을, 한 명은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죠. 우리는 그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노트북으로 찾아봤고, 무언가 함께 그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소중하게 남았습니다. 별 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녀들은 한국에 오면 떡볶이라는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며 나가자고 했고, 우리도 짐을 챙겨 나갔죠. 작은 크로스백 속에 주요한 소지품들을 손수건으로 감싸고 또 그 위에 다른 소지품들로 꽁꽁 숨기는 우리를 보더니 물었어요. 설마 소매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하자 그녀들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럴 필요 없을 텐데. 암튼 나가자. 라며 우리를 이끌었죠. 그런데 그녀들은 누구도 가방도 챙기지 않고 후다다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방 두고 온 거 아니야? 물었죠. 그러자 그 친구들은 휴대폰 챙겨두잖아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저었습니다. 그녀들을 따라 이곳저곳을 다녀보니 정말 휴대폰으로만 결제하는 곳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가방이 왜 필요 없는지 알겠더군요. 심지어 현금을 뽑을 때도 통장이나 카드 없이 휴대폰에서 무언가 몇 번 터치를 하더니 현금을 뽑는 것이 가능했죠. 난생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는 바삭한 튀김이라는 것과 함께 먹어봤는데 야채, 해산물 등 다양한 튀김이 있었어요. 소스처럼 우리는 국물에 찍어 먹어봤는데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는 소화도 할 겸 쇼핑몰 안에 들어가서 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용이나 의류도 구경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쇼핑몰 안에는 음식점이나 옷가게, 화장품 가게 같은 건 너무도 당연했고 영화관, 병원, 미용실, 네일아트, 서점, 마트, 키즈카페까지 정말 없는 게 없더군요. 심지어 무료로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었고 내부의 규모가 워낙 커서 곳곳에 터치스크린으로 된 큰 안내기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린 오락실이 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겠다 싶었죠. 오락실로 향하는 길에 우리 클라이밍 팀 모두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건 바로 클라이밍 시설이었는데요. 아니 여기 쇼핑몰 맞지? 우리끼리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수영장도 있었고 심지어 야구를 하는 곳, 사격시설, 풋볼을 하는 곳도 있었죠. 쇼핑몰은 단순히 쇼핑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운동시설까지 안에 있다는 사실에 꿈만 같았어요.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자 한국에서는 실내에 클라이밍 시설이 있는 곳들은 정말 자주 있는 일이라 자신들은 이게 특별한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들어가진 않고 외부에서 클라이밍장 시설을 구경해봤는데 1일 대여료도 정말 저렴하고 또 신발도 대여해주고 있었어요. 난이도도 초보부터 우리처럼 선수급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클라이밍 스팟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클라이밍이 비인기 종목이라 우리나라에선 이런 시설들을 접하기가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이런 시설이 아주 많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관심도도 함께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라이밍은 못했던 루트를 풀어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취감 때문에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스포츠거든요. 우리는 그대로 오락실에 가서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게임들을 하며 시합이 아닌 친구들과의 경쟁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웃었던 날이 정말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는 웃음소리로 채워졌죠. 아니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모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입이 아플 만큼 웃었고 인생 네컷이라는 곳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우리는 또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인생의 첫 수학여행을 마치고 온 우리는 요새 다시 시즌을 위한 근력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마음처럼 되지 않아 지치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즐겁게 웃기만 할 수 있었던 그 여행을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친구들과의 추억이라는 것을 이젠 저도 가졌으니까요. 클라이밍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